여러분, 신용점수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정도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 개설, 핸드폰 개통,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까지 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신용점수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뭘 알아볼 거냐? 실제로 신용점수가 망가지는 3가지 사례를 알려드릴 겁니다. 나는 그런 실수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보시고 내 신용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자동이체 하나 안 챙겼다가 신용점수가 100점 깎인 직장인. 이거 사실 제 친구 사례거든요. 제 친구 A군이라고 한번 칭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공과금, 보험료, 카드값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나 당연해서 신경을 너무 안 쓴 겁니다. 방심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서 은행에 문의해봤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지난달 카드 대금 50만 원이 미납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동이체 신청했는데 왜 미납입니까? 라고 따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프로모션 때문에 자기가 출금 계좌를, 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그 출금 계좌를 잠깐 변경해 놓은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한 달 만에 신용점수가 100점이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 그때 자동차 할부로 자동차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할부 금리가 한 3%, 4%가 높아지더라고요. 딱 한 번의 자동이체 실수가 몇 년 동안 계속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자동이체 설정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카드회사 전화해서 은행 전화해서 체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이거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내역, 그리고 카드 개설 내역, 그리고 자동이체 내역을 전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입니다. 한 번씩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고 있을 만한 그 어떤 거래 내역 또는 어떤 변동 내역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귀찮아서 편리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 사례예요. 이거 제 수강생 사례예요. 역시나 영숙님이라고 한번 칭해볼게요. 영숙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은 뭔가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이씨, 그냥 간편 대출 받자 라고 한 다음에 카드 앱을 들어가서, 카드사 앱을 들어가서 몇 번 클릭하니까 1,000만 원이 뿅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아씨, 이거 엄청 편하네. 요즘 대출 받기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땐 좋았죠. 급한 불을 일단 껐으니까.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대출 금리가 17%니까. 그래서 빠듯해지다 보니 이제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했는데 부정적인 심사가 돌아온 겁니다. 최근 고금리 대출 이용 내역이 있어서 대출은 어렵습니다. 대안대출은 못하고요. 그거 꾸준히 갚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쁜 평가를 신용평가회사에 전달하고 신용점수가 안 좋아지고 좋은 조건의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일단 1금융권 대출부터 알아봐야 돼요. 2금융권 대출부터 알아본다? 그럼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돌렸는데 고금리 대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고금리 대출을 받지 마시고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서민 금융 상품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대표적인 상품을 받을 수 없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받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아니라면 다른 상품들이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사이트에 또 다른 상품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막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부24를 통해서도 이런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자금들을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민 금융 상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고금리 대출부터 덜컥 받는다? 그럼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사례입니다. 저금리로 갈아타는 걸 계속 미루다가 수천만 원 손해본 사례예요. 사실 이것도 제 수강생 사례거든요. 영철님이라고 한번 칭해보겠습니다. 영철님은 몇 년 전에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11%, 당시 금리가 11%였어요. 근데 급하니까 일단 받으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금리가 12%대에서 뭐 낮아져봤자 10% 정도대로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동료가 와서 야, 이런 저금리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활용해봐. 근데 정책자금이야 조금 복잡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라고 한 다음에 일단은 미뤄뒀어. 왜? 복잡할 것 같으니까. 원래 정책자금이 생각보다 공고문도 길고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미루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3개월 뒤에 매출이 좀 안 나오니까 이제 저금리 대출을 좀 갈아타볼까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찾아갔더니 이미 그 정책자금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소진이 됐대. 너무 억울한 거죠. 그게 금리가 4%대였는데 몇 달만 빨리 알아봤다면 수천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이 대출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계속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소상공인 분들이나 저신용자 분들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할 때 나만 놓친다? 그러면은 그냥 생돈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남들은 다 30만 원씩 덜 내는데 나만 30만 원씩 더 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차이고 10년으로 따지면 몇천만 원 차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꼭 저금리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이체를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 신용점수가 깎이고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정리했죠? 자, 둘째, 귀찮다고 아무 대출이나 받으면 안 된다. 신용등급이 나빠지고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기회가 있으면 꼭 붙잡아라. 귀찮아도 부지런을 떨어서 어떻게든 저금리 상품이 있을 때 갈아타야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용점수 관리 방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점수를 올리는 실전 방법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 꼭 다음 시간에도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신용점수 관리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나 좀 어렵다는 내용이 있으면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역시 댓글 달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전 사례가 더해지면 다른 분들께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용기 내서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